들어보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있는 이야기. 프리한 20대들의 고품격 토크쇼 프리한 20! 네, 프리한 20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인데요. 네, 카테고리를 나눠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해 볼 주제는 의인데요. 네, 확실히 교복을 입었을 때랑 달리 저희가 지금은 맨날 사복을 입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생인 저희는 어떻게 옷을 입고 보관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씨 혹시 옷 관련된 꿀팁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옷 관련해서는 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옷에 곰팡이가 생기는 줄 이번 연도에 처음 알았답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맞죠. 자취방 건물이 습기가 좀 많은 편이라서 여름이 되고 겨울이나 가을 옷들을 옷장에 넣어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흰 곰팡이가 장악을 했더라고요. 닦고 처리하느라고 애를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습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에서 불러댕기던 제습기를 가져왔습니다. 제습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출할 때 제습기를 틀어놓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뽀송뽀송하고 또 드라이한 공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건물에 사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저는 집 구조가 빌트인 옷장으로 한 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불로 서랍장에 있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만의 약간 기준이 있다면 빨래를 해서 다 마르고 개잖아요. 그런 옷은 이제 습기에 좀 안전한 서랍 안에 넣어놓고 외출하고 한번 입었던 옷들은 옷장에 걸어둔단 말이에요. 걸어두고 안에 이제 제습기랑 옷장용 방향제가 있어요. 그걸 넣어두면 저만의 이제 작은 스타일러가 생기는 거. 그래서 추천합니다. 비싼 스타일러 살 필요가 없네요. 그니까요. 저 가성비 3,000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취생 가성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확실히 옷을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셔츠라든지 아니면 좀 두툼한 외투 같은 것들은 옷장에 보관을 하는 편이고 타이나 아니면 티셔츠 같은 것들은 개어서 보관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꿀팁이 있으면 약간 자취할 때는 빨래를 많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내가 맞아요. 맨날 할 수도 없는 맞아, 노릇이고 맞아. 네, 그래서 일주일에 코디를 최대한 돌려먹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난 사람과 내일 만난 사람이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은 똑같은 옷을 입어도 약간 잘 모른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약간 상하이만 조금씩 바꿔서 많이 돌려 입고 있어요. 네, 그럼 의의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고 저희 다음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식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저희가 먹을 걸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자취를 하면서 잘 먹고 다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시작 전에 음식을 되게 잘 해먹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고 앱도 다운받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자취를 시작하니까 제가 똥손인 걸 알게 돼가지고 배달 음식이랑 기성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취 초반만 해도 이것저것 많이 해먹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 생활로 바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배달 어플은 안 써도 외식 때문에 지출이 좀 큰 편이에요. 저도 요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자주 해먹는데 확실히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취하면서 얻은 꿀팁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통학하기에 멀고 자취하기에 가까운 애매한 위치에 이제 본가가 있는데 야채 같은 거 상하고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아예 구매를 안 하고 본가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먹고 있어요. 또 냉동실이 콩순이 냉장고 마냥 뻔뻔해가지고 네, 냉동식품도 먹고 채우고 하는 편이에요. 또 마켓컬리 아시죠? 알죠? 알죠. 마켓컬리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쿠폰을 주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요리를 자주 해먹는 편이긴 한데 확실히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밀키트를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재료 한두 개만 추가해도 내가 진짜 뭔가
요리한 것 같은 이 뿌듯함과 동시에 이제 알죠, 굉장히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요리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스케줄이 바쁜 편이니까 빨리빨리 해 먹으려고 이제 전자레인지 전용 찜기, 용기 이런 거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소 가면 진짜 몇천 원이면 사요. 근데 그걸로 진짜 많이 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는 영 소질이 없어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하는데요. 나름의 꿀팁이라고 한다면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소분해서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먹기 전에 소분을 하는 게 맞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들어가면 맞아요. 맞아요, 먹고 난 맞아요. 다음에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두면 꺼내 먹기 쉽더라고요. 저도 현준 씨 얘기 듣고 하나 제 꿀팁 말씀드리면 마라탕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죠. 근데 마라탕 이것저것 담다 보면 배달 왔을 때 양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팁인데 처음에 시킬 때 마라샹궈를 시키는 거예요. 마라샹궈를 시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소분을 해놓고 넣어놨다가 그 사골 육수를 부으면 오. 마라탕이 돼요. 그럼 저는 하나를 시켜서 2가지 음식을 먹는 거죠. 그거 되게 꿀팁이에요. 네, 오늘 저희 되게 많은 팁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챙겨도 굉장히 다담실이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 귀찮다고 밥 안 챙겨 드시지 마시고 오늘 저희 말씀드린 팁들 가지고 잘 챙겨 먹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카테고리는 주입니다. 이번 카테고리에서는 집과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보고 생활과 관련된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자취방을 고르는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과 건물이 좀 높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희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수업을 듣잖아요. 맞아요. 학과 건물이랑 거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저처럼 부산대에서 5, 600번대 건물이 학과 건물이다. 이러면 학교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거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 크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친구들 자취방을 놀러 갈 때마다 이렇게 좁은 화장실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샤워하면서 변기에 닿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 자취방을 고를 때 넓은 화장실을 기준으로 고르게 되었어요. 되게 다들 기준이 본인이 생각하는 확고한 기준이 있으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되게 단순하게 집을 계약한 편인데 처음 자취했던 곳은 그냥 단순히 친구 옆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은 그냥 인테리어가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그런 자취 기준? 그런 걸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제가 살던 집이 그런 기준을 다 부합하던 집이었던 거죠. 제가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집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채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첫 자취방은 다 좋았는데 빛이 안 들었어요. 제가 낮은 층고에 살기도 했고 건물이 너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한두 시 정도 돼도 어두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는 집은 층고도 되게 높았고 앞에 건물도 되게 낮아가지고 7시부터 밝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저는 빛에 굴하지 않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는 다음으로 집안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본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집안일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번 학기에는 금공강이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집안일을 하면 오후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막상 진짜 하기 싫은데 하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네. 저는 진짜 부지런한 게으름뱅이여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습관을 집안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생활 루틴에 적용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수시로 하는 편이었거든요. 분리수거도 그냥 쌓이는 대로 버려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요리를 잘 안 하니까 많이 안 쌓여요. 그래서 생기는 대로 바로 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는데 바퀴벌레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상하게 습관화가 돼버리더라고요. 대신 이제 방 청소나 화장실 청소 같이 좀 노력이 많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것들은 아무 일정이 없는 휴일날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미뤄두면 할 것도 너무 많아지고 이제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특히 저는 이제 외출할 때 바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발에 채이게 딱 현관문에다가 분리수거를 딱 해두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쓰레기 봉투 용량 자체를 되게 작은 걸 사는 것 같아요.
몇 리터 쓰세요? 저는 맥시멈 10리터. 저도. 진짜. 여름철에는 5리터가 딱 적당하고요. 진짜. 그게 아닌 이상 10리터, 맥시멈 10리터. 오. 그게 딱 근데 적당해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맞아요. 이거 딱 놔뒀을 때 가만히 두면 냄새 진짜 많이 나고 맞아요. 날파리 엄청 많이 꼬이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게 그래도 가장 좋지 않나라고 해서 항상 작은 걸로 이제 구비를 해둡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청소 청소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데요. 본가에 살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인간이 되게 털이 많이 빠지는 동물이더라고요. 탈모인 거 마냥. 그래가지고 근데 매번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죠. 청소포를 활용을 해서 쓱싹쓱싹 한두 번 닦아주면 그래도 훨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자취하면서 추구하는 뭐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는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희 집에 방문하는 친구들도 저희 집에 오면 너네 집에서 항상 나는 특유의 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느껴요 그거를.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향을 너무 좋아해서 캔들을 켜두거나 인센스 스틱을 잘 쓰는데 아마 그 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구역별로 제가 디퓨저를 다른 향을 놔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의 향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발장에는 머스크 향이 나고요. 화장실에는 만다린 향이 나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좁은데 별의별 향기가 다 나는 거야. 여기가 나만의 작은 러쉬. 러쉬. 되게 그런 분위기 느낌으로.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자기 직전에 책을 보면서 잠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절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딱 옆에 그 조명을 켜두는 걸 되게 좋아해요.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그냥 딱 스탠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 조명은 이제 전구 색깔을 아예 조절할 수 있도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공부를 할 때는 좀 밝게 이렇게 해서 해두고 밤에 읽는다 혹은 오후 시간대다 이럴 때는 좀 따뜻한 색감으로 틀어놓으면 집안 분위기도 진짜 확 바뀌고 이렇게 낭만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 에이, 이런 딱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스피커를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오, 스피커요? 아무래도 자취방은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소리를 크게 해놓지는 못하지만 휴대폰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자기 전이나 집안일을 할 때 틀어놓고 노래를 듣는 편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의식주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말하지 못했던 그런 소소한 꿀팁들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꿀팁은 아니고 집에 오는 친구들에게 꼭 한마디씩 방명록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오, 신기하다. 제가 한번 드릴까요? 이게 친구들한테 방명록을 부탁하는 노트거든요. 그러면 월별로 저희 집에 방문한 친구들이 이제 올 때마다 한마디씩 친구가 쓴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이 아주 제 스타일이네요. 꿀템 많이 얻어갑니다. 오늘 임유진이랑 껴안고 자야지. 이렇게 남겨줬어요. 뭐야? 스윗해.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아, 현준이 안고 자야지? 그걸 절대 못하는. 제 성격상 자취를 하면서 친구들을 되게 많이 초대를 해요. 이게 진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첫 자취였고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전상의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여학생이면 조금 높은 층고에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도 한 3, 4층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자취하실 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취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유진 씨? 저는 자취가 지금 3년차 자취생인데 나름 자취생활을 tos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모르는 팁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준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서현 씨가 얘기하신 밀키트 한번 사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꿀팁이죠. 촬영 끝나고 바로 사러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미처 몰랐던 꿀팁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이제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셔서 즐거운 자취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볼게요. 그럼 이만 인사드릴까요? 안녕!